수도 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한 방울도요. 그게 전쟁터도 아니고 아프리카 오지도 아닌 세계 4위 산유국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가 땅에서 솟아오르는데 정작 국민들은 마실 물 한 잔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비가 안 오면 테헤란을 버리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인구 1,000만 명짜리 수도를 통째로 옮기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물 부족 뉴스가 아닙니다. 석유의 시대가 저물고 물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신호탄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조용히 천문학적인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헤란이라는 도시,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고층 빌딩이 즐비하고 인구 1,000만 명이 북적대는 중동의 심장부죠. 그런데 이 거대한 도시의 속살은 이미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테헤란에 물을 대주는 5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고작 12%까지 곤두박질 쳤거든요. 일부 저수지는 정상 수위의 70% 이상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10년 전부터 학자들이 테헤란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목이 터져라 경고했는데 역대 정부가 전부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우니까요. 그 외면의 대가가 지금 고스란히 청구서로 날아온 거죠. 정부는 뒤늦게 야간 수압을 강제로 낮추고 일부 지역에는 하루 걸러 단수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테헤란 남쪽 저소득층 동네에 사는 40대 가장 하산 씨 같은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을 줄 서서 겨우 5리터를 받아옵니다. 그 물로 아이 분유를 타고 세수를 하고 설거지까지 해결해야 하죠. 한 번 쓴 물을 버리지 못하고 2번, 3번 돌려 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테헤란인데 북쪽 부촌으로 가면요. 수돗물이 멀쩡하게 콸콸 나옵니다. 물조차 계급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테헤란이 왜 이렇게까지 취약한지 이해하려면 이 도시가 어디에 세워졌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해발 1200m가 넘는 고지대예요.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들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멀리 떨어진 댐에서 끌어오고 깊은 땅속 지하수를 억지로 퍼올려야만 도시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댐들이 이제 한계에 부딪혔고 수십 년간 마구잡이로 퍼올린 지하수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쉽게 말해 30층 아파트 꼭대기에 사는데 물을 올려보낼 펌프가 고장난 거예요. 꼼짝없이 말라가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핵심은 이게 단순한 가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가 안 와서 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정부가 물 관리에 실패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단기 성과만 쫓은 결과가 임계점을 넘어버린 거죠.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증거가 눈에 보입니다. 테헤란 곳곳에서 도로가 쩍쩍 갈라지고 있고 건물이 미세하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땅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겁니다. 출근길에 멀쩡하던 도로에 금이 가 있고 우리 집 벽에 어느 날 실금이 생기는 거예요.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물리적 붕괴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물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이란이라는 나라, 국토 대부분이 연강 수량 250mm도 안 되는 바싹 마른 사막입니다. 원래부터 물이 귀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귀한 물의 90%를 농업에 쏟아붓고 있거든요. 전체 물의 열의 9을 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국가의 물을 쥐어짜서 농사를 짓는데 정작 농업이 이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0% 남짓이에요. 완전히 기형적인 구조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수십 년째 계속하느냐? 여기에는 뿌리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서방이 이란을 제재로 옥죄기 시작하면서 지도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먹을 것만큼은 자급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거든요. 식량 자급이 곧 국가 안보라는 이데올로기가 됐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요. 사막 한가운데 억지로 밀밭을 만들고 논에 물을 대는 촌극이 벌어진 겁니다. 안보 논리가 환경 논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귀한 강물과 지하수를 무자비하게 끌어다 사막 위에 뿌려대면서 정작 나라의 미래를 떠받칠 수자원은 돌이킬 수 없이 고갈되어 갔습니다. 이념이 현실을 삼켜버린 비극이죠. 이란 하면 떠오르는 특산품이 하나 있죠. 피스타치오입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 견과류 1kg을 만들려면 물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2리터짜리 생수병 5,000개 분량, 약 1만 리터가 들어갑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이란은 피스타치오를 수출한 게 아니에요. 국가의 미래인 지하수를 짜내서 헐값에 해외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렇게 물을 탕진한 끝에 토양은 소금기로 뒤덮이고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한때 세계 1위였던 피스타치오 왕자도 미국에 넘겨줬어요. 그런데도 정부는 달러가 급하니까 농가들의 지하수 남용을 계속 눈감아줬죠. 피스타치오만이 아닙니다. 밀 자급 100%라는 정치 구호를 지키겠다고 사막이나 다름없는 땅에 해마다 수십억 톤의 지하수를 퍼부으며 억지 농사를 밀어붙였거든요. 정치인들은 밀 자급률 달성이라는 숫자를 들고 박수를 받았지만 그 숫자 뒤에서 지하수위는 매년 평균 5m씩 곤두박 질치고 있었습니다. 자연이 수백 년에 걸쳐 채워놓은 물을 단 20년 만에 바닥까지 긁어 써버린 거예요. 미래 세대의 통장을 몰래 열어서 잔고를 전부 인출해버린 셈이죠. 물이 부족하면 댐을 지으면 되지 않느냐. 이란 정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전국 강과 계곡이란 계곡에 거대한 콘크리트 댐을 찍어냈어요. 얼마나 지었냐면 세계 3대 댐 건설국에 올랐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치명적인 함정이 있었거든요. 사막 기후의 장렬하는 태양 아래 드넓은 저수지 수면이 뻥 뚫린 프라이팬처럼 달궈지면서 가둬놓은 물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물을 모으려고 댐을 지었는데 오히려 더 빨리 날려먹은 거죠. 재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류에 댐이 줄줄이 들어서면서 하류로 흘러야 할 물줄기가 막혀버렸어요. 강이 지하수를 채워주는 자연순환까지 끊어졌습니다. 이스파한 사람들이 생명의 강이라 부르던 자얀데루드 강도 결국 완전히 말라붙었죠. 거기에 더해 이란에는 이 500년 전 조상들이 만든 카나트라는 천재적인 지하수로가 있었습니다. 증발 없이 먼 거리까지 물을 나르던 경이로운 시스템이었는데 현대화 바람에 취해 이걸 통째로 내다버렸어요. 모터 펌프가 편하니까요. 그 결과 수만 개의 카나트 터널은 무너졌고 복원할 줄 아는 장인마저 사라졌습니다. 안에서 무너지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바깥에서도 조여오고 있습니다. 이란 동쪽을 보면 아프가니스탄이 있거든요. 이란 동부 지역의 생명줄인 헬만드강과 하리루드강, 이 강들의 상류를 탈레반 정부가 꽉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이 상류에 대규모 댐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란으로 흘러오던 물길을 틀어 막아버린 겁니다. 수도꼭지를 다른 나라가 잠가버리는 셈이죠. 이란 동부 도시들과 농경지가 바짝 말라가면서 내부에서는 군사 행동을 해서라도 물길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서쪽도 마찬가지예요. 터키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상류에 초대형 댐을 연달아 세우면서 물줄기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동쪽은 탈레반, 서쪽은 터키, 이란은 사방에서 수자원이 조여드는 지정학적 포위망에 갇혀버린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극심한 물 부족 속에서 간신히 돌아가던 수처리 시설마저 외부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에 뚫렸습니다. 물리적 인프라와 디지털 보안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폭탄 한 발 안 쏘고도 상대국의 수도꼭지와 서버를 장악해 나라를 굴복시키는 21세기형 전쟁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물이 빠지면 땅이 꺼집니다. 말 그대로요. 이란 전역에서 지하수를 극한까지 뽑아 쓴 결과 흙과 자갈 사이를 받쳐주던 수분이 사라지면서 땅 자체가 주저앉고 있거든요. 젖은 스펀지를 꽉 짜면 납작해지잖아요. 지금 이란 땅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란 국립지도센터 자료를 보면 일부 지역은 1년에 20cm에서 30cm씩 가라앉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선진국 평균 치마 속도의 40배입니다. 세계 역사상 최고 수준의 속도로 영토가 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것들이 버틸 수가 없겠죠. 이스파한에 가면 500년 된 이맘 모스크가 있고
400년 된 시오세폴 다리가 있습니다. 인류 문화유산이에요. 그 기둥과 벽에 금이 가고 있습니다. 붕괴 직전이에요. 테헤란 주변은 더 심각합니다. 국제공항 활주로 밑에 땅이 꺼지고 있고 주택가에서는 거실 바닥이 쩍 갈라지고 마당이 푹 내려앉는 일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70대 할머니 파티마 씨는 40년 살던 집 마당이 어느 날 허리까지 꺼져버려서 짐을 싸들고 떠나야 했습니다. 이런 마을이 한둘이 아니에요. 주민이 전부 떠나 유령 도시가 된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르고 땅이 꺼지면 그 다음은 뭘까요? 경제가 무너집니다. 2026년 초 이란의 화폐 리알은 불과 반년 만에 가치가 60%나 폭락했어요. 어제까지 100만 리알이면 살 수 있던 것들이 오늘은 250만 리알을 내밀어도 못 사는 세상이 된 겁니다. 농사가 망하니 곡물값과 채소값이 폭등했고 수입품도 환율이 무너지면서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테헤란 재래시장에서 30년째 채소 장사를 하던 상인 레자 씨는 요즘 손님 얼굴만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어요. 한 달 월급을 통째로 가져와도 일주일치 식료품을 못 채우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서민들은 빵 한 조각에 월급 대부분을 쏟아야 하는 지경까지 내몰렸습니다. 생존의 벼랑에 선 사람들이 결국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2026년 이란 전역 수십 개 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터졌습니다. 과거 시위들은 히잡 자유나 종교적 억압에 맞서 싸웠잖아요. 이번은 달라요. 물을 달라, 빵을 달라. 이념도 종교도 아닌 생존 그 자체가 정치적 요구로 폭발한 겁니다.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가 가뭄과 농촌 붕괴 끝에 내전으로 무너졌던 그 궤적이 지금 이란 위에 겹쳐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란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동 전체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진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같은 주변 산유국들이 앞다퉈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플랜트 발주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이 분야 세계 2위 기술력을 가진 곳이 어디냐면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걸프전 당시에도 중동 현장을 떠나지 않고 지켰던 회사거든요. 그때 쌓인 신뢰가 지금 대규모 수주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원전, 가스터빈, 해수 담수화라는 세 축이 동시에 탄력을 받으면서 한국 대형 플랜트 기업들에게 향후 2-3년간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전망이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시나리오가 있어요. 물 부족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정제 마진이 확대되면서 한국 정유사들이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내다보면요. 원격 수압 제어나 누수 감지, 하수 재활용 같은 한국의 스마트 물 관리 기술이 글로벌 대도시들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위기는 이란에서 터졌지만 기회는 한국으로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 석유가 아무리 많아도 물이 없으면 나라가 멈춥니다. 이란이 지금 온몸으로 그걸 증명하고 있죠. 지난 100년은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100년은 다릅니다. 깨끗한 물을 확보하고 통제하는 기술을 가진 자가 세계를 이끄는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대한 전환점에서 좁은 국토 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수처리 시스템과 원전 기술, 플랜트 역량을 갈고 닦아온 대한민국 기업들 앞에 전례 없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대 시대 이미 시작됐습니다.